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둥지의 세계의 눈 10화입니다. 네, 옆에는 박둥지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려라 지구본을 해볼까요? 예.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나라 있습니까? 나온 대로 하는 게 나아요. 합니까? 네. 돌리고 좋은데 나와라. 야 어디 보자. 눈 떴다. 어디야 여기? 오 호주가. 호주다. 새로운 곳이 나왔습니다. 예 드디어. 예, 오스트레일리아, 예. 호주. 예. 호주를 찍으셨는데 예. 호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선 세계 최대의 섬이자 섬으로 치면 제일 크고 대륙으로 치면 가장 작아요.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막지대가 많고요. 대륙이 광활하거든요. 되게 넓은데 건조 사막지대니까 사람이 쓸만한 땅이 별로 없다. 그래서 동남부 시드니가 있는 데가 동남부거든요. 남서부 약간 온대기후 가까운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도 좀 심하고 땅이 넓은데 별로 살만한 땅은 살만한 땅은 별로 없다. 아니 근데 미국으로 치면은 예.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원래 사막이잖아. 캘리포니아는 사막인 지대하고 약간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잖아요. 네. 찡하게 나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사막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댐 져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 아닌가? 예, 주변에서 물을 끌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호주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왠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오. 대창정 분지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네. 지하에 거대한 담수 지대가 있어요. 네. 물은 많아요. 어. 근데 그게 무슨 물이라는 게 문제지. 못 쓰는 물은 뭐야? 소금물이에요. 그게. 아 소금물이에요? 이게 질적으로 봐도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이런 어. 점에서 그렇고. 제 물이 있는 것만 마저 소금물이다. 예, 소금물이고 그래서 근데 그 소금물 염분 정도면 네.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 있대요. 아. 염소가 거의 1억 마리 가까이 있다고 하거든요. 양 엄청 많이 키우는데 양을 키우기에는 참 좋은 것 같다. 근데 그게 사람이 먹을 만한 물은 또 아니라서 도시에 그 물을 온전히 공급하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 네. 그럼 또 오스트레일리아 뭐가 있나요? 일단 오스트레일리아는 원래 어보리진 선 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인종적 얼굴 특징으로만 보면은 흑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황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인종인데 영국이 항해를 하면서 저 섬을 발견했다고 멋대로 단정을 한 거죠. 나 저 섬 발견했어. 가질래. 그래가지고 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점찍고 그 옆에 있는 뉴질랜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대영 제국의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게 18세기쯤 돼요. 1700년, 1800년대.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잖아요? 그쵸, 호주죠. 왜 호주예요? 왜 호주냐고요? 네. 중국 한자에서 중국은 한자가 딱 거기만의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호주라고 대충 오스, 그쵸, 오스, 호주 대충 붙이고 발음 비슷하게 붙이고 그걸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그거 병행해가지고 그냥 발음 대충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거구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특이점은 대영 제국 안에서도 벌어진 땅이었죠. 죄수들의 유영지였어요. 영국이랑 쫓기도 하고 죄수들을 어떻게 좀 노동력을 좀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저쪽으로 다 보냅니다. 죄수 수영지였어요. 굉장히 머네. 그렇죠? 네. 그냥 아예 식민지 개척하려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항들 얘기 물어보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럼 호주가 그 워킹 홀리데이도 많이 가는데 미국 가기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영어 쓰는 나라를 가고 싶어하고 그럼 가까이 보니 그나마 가까운 쪽이 호주죠. 이거 아시안컵도 같이 치르잖아요. 호주가 오세아니아라는 그 주에 속해 있긴 한데 그것도 뉴질랜드하고 호주 빼고는 다 섬나라라서 조그만 그래서 아시아에 포함시켜가지고 호주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주가 자기 정체성을 아시아라고 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호주가 1960년대 70년대에 실시했던 정책은 네. 백호주의거든요. 백호주의? 호랑이? 하얀 걸 좋아한다. 하얀 거? 백인을 선호하는 주의. 그래서 아예 이민 자체를 자기들의 어떤 순결한 피가 흘려진다고 해가지고 아시아 이민 안 받았어요 절대. 아 그래요? 예. 그랬던 나라가 나중에 70년대 넘어가면서 그나마 좀 개방적이 되면서 아시아 이민도 받아들이고 해서 다인종 국가가 된 거죠. 하지만 지금도 인종 차별의 그늘은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그렇죠.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붙어 있는데 영국 식민지였고 거기서 뭐 죄수들이면 어쨌든 영국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뭐 이런 쪽이니까 그쪽 정체성을 갖고 차별을 더 심하게. 근데 그 진리적 특징은 보면은 고립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독자적인 진화 체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생태계에서. 그래서 캥거루도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뭐지 그 모아나 키위라는 그 날개 없는 새, 네. 우리너구리 같은 그런 어떤 당국류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식물들, 파충류와 포유류의 중간 형태, 코알라 그런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코알라하고 캥거루는 남아 있는데 그밖에 모아나 키위 같은 들어온 그 영국인들에 의해서 멸종이 많이 됐죠. 밀렵해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에 원래 토끼가 없었다는 그래요. 토끼 약간 건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조한데도 그나마 약간 풀 돋아난 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토끼가 풀어놓으니까 와 좋다, 잘 다 뜯어먹어봐요. 그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멸종하기도 하고. 아 진짜. 예, 그건 엄청나요. 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일단 표면상으로는 영국에서 독립을 했죠. 근데 영국 총독이 파견돼서 머물고 있어요. 아 영국 총독이 통치래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예. 뭐야 그건? 왜 그래요? 어쨌든 국기를 보면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인데 네. 영국의 국기가 유니언 잭이라고 하잖아요. 네. 메이커로 많이 나오는 그 있잖아요. 빨갛고 해가지고 파랗고. 네. 보면은 왼쪽 위에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부호가 있고 하거든요. 그 자체가 자신들은 영국의 식민지, 영국 출신의 국가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이평군주제 방식이에요. 총리가 있고 위원 내각제 국가인데 영국 여왕을 모시고 있고, 형식적으로 총독이 있고 그 총독 밑에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정치가. 그렇군요. 예,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지? 자신들의 피가 영국에서 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선주민들, 어보리진이나 그런 어떤 전통적으로 살고 있던 주민들의 의사는 나몰라라 하는 거죠. 뭐. 백인들이 개척한 땅이다,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식민지인데 자치하는 느낌이 좀 드네. 그런 느낌인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독립국가죠. FTA 같은 것도 따로 맺고 하니까. 예, 저번에 남아공 얘기도 했지만 네. 남아공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아예 백인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수를 불린 거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럼 호주에 살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은 약간 섞여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약간 관광 상품처럼 돼가지고 예전에 그 어떤 창 들고 사냥하는 모습, 그런 문화 보여주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거나 하시죠. 그렇군요. 다음에는 이제 박동진님이 설명해 주실 차례인데 어느 나라입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카레. 예, 뭐 그렇죠. 카레와 요가. 많으시고. 예.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인도가 어떤 국명인지 아십니까? 베트남처럼. 인도는 그냥 인도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럼 나라 명칭이 또 있어? 인도 공화국이에요, 그냥. 아 인도 공화국. 인도 공화국인데 인도 내부에서는 바르트라고 부릅니다. 바라트? 바라트? 예. 바라트가 무슨 뜻이에요? 인도 대륙의 전설적인 왕이래요. 이렇게 현명했고 약간 용감했던 전설적인 왕. 예. 근데 인도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래요. 왜요? 인도가 힌두교란 특정 종교의 표현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아 그래요? 이게 근데 이슬람교도 있고 시크교라고 하는 종교도 있는데. 인도가 뭔 말이에요? 힌두교 용어예요? 제가 힌두교? 힌두가 인도로 변화했다. 연관이 있는 표현이군요. 예. 지금 인도란 이름이 좀 부르기 좀 애매한, 땅하진 않은 이름이네. 예,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게 바라트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인도는 근데 종교가 많네. 종교가 많고 현재는 힌두교가 대세 종교죠. 힌두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중간적인 시크교가 있고, 불교도 있죠. 시크교는 뭐예요? 힌두교의 좋은 점과 이슬람교의 좋은 점만 절충해가지고 따로 만든. 개혁적인, 인도는 종교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서 양쪽을 다 비판하고 나선 어떤 개혁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남자나 여자의 성이 다 같아요. 남자의 성은 다 싱이에요. 싱. 여자 성 뭔지 까먹었는데. 근데 남자는 남자끼리 성이 다 똑같고, 예. 여자는 여자끼리 성이 다 똑같고. 싱이라고 하면 시크교도고, 모디 총리 이전의 총리가 만무한 싱이었어요. 시크교. 터번 두르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터번은 힌두교가 아니었어?
힌두교에서도 쓰고 이슬람교에서도 쓰죠. 아, 그것도 특징이 미묘하게 달라요. 터번 모양이. 예, 줄은 이만큼 져야 한다고 그렇게 양갈래 해야 된다고. 그런 미묘하게 달라요. 다양하고 복잡하네. 인도하면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이것저것 나오는 게 있는데 그래서 좀 테러가 났죠. 30년 만에 큰 테러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 4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계획적이었다고도 하는데 인도의 중앙 예비 경찰 부대 수송 차량이 70대가 넘게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2대인가에 이 300kg 되는 폭탄이 실린 차가 돌진해가지고 부딪혀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포함한 41명이 최소한 41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자이시의 무함마드라고 자신들은 파키스탄 군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하는 어떤 무장 단체가 자기들이 했다고 공표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교광적인 반응이 또 나왔던 거고. 이 테러 단체의 목적은 뭔데요? 분쟁을 조장시켜서 온전히 파키스탄의 땅으로 삼겠다 그런 거겠죠. 구조적인 문제인데 옆 나라 파키스탄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국경 분쟁, 싸움도 있고 반목도 있고 하다가 잠잠하던 때도 있었는데 다시 터진 거죠. 국경 분쟁은 왜 있었어요? 이게 원래 인도가 하나의 대륙이에요. 이 인도 아대륙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일대가 온전하게 통일이 된 적이 없었어요. 이 남부 지역까지 온전하게 차지한 땅이 없어요. 남부에서 북부까지 쫙. 그거를 얄궂게도 통합한 게 영국입니다. 영국이 일대에 있던 무굴 제국 뭐 그런 국가들을 자신들 식민지로 삼아서 영국력 인도를 세워요. 그리고 식민 통치를 했죠. 근데 여기 원래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종교가 있는 그런 지대인데 차별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또 힌두교하고 이슬람교를 반복시키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1947년에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묶어서 독립을 합니다. 인도로? 예, 그때 인도로 독립해요. 그 뒤에 파키스탄이 독립했구나. 맞아요. 예. 그 후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독립해서 또 떨어져 나가고 가장 큰 이유는 파키스탄 지역은 이슬람교가 주류였던 지역, 인도는 힌두교가 주류였던 지역이었던 건데 그 중에서 이 분쟁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하고 인도 북쪽에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대가 있어요. 그 지역이 이슬람교도 많고 힌두교도 섞여 있고 그래요.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양쪽이 다 자기들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전쟁도 계속 있었어요. 내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뭐 파키스탄 측에서는 파키스탄에서는 군부가 꽤 크게 있어요. 호전적인 군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군부를 주축으로 하는 어떤 테러 같은 게 파키스탄에서 인도에 가해지기도 하고 인도에서 파키스탄에 가해지기도 하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게 다시 터졌던 거예요. 카슈미르에서. 그래서 그 모디 총리가 그래서 강경한 말도 했죠. 인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나라는 테러리즘과 동의어. 그 파키스탄이란 나라명도 말 안 했어요. 인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나라. 격하게 표현했고 또 테러범은 어떻게 처벌할지는 우리 군대가 결정할 거다라고 하면서 군사 개입이 있을 거다 시사했고 전쟁이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또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또 보이고요. 이 와중에 또 미국은 파키스탄한테 테러범의 인신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또 성명을 냈고 그렇습니다. 미국도 좀 인도 편을 드는 거네. 인도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왜 파키스탄 편을 들 수 있는데 인도 편을 드는 이유는 뭐예요? 인도니까. 인도니까? 예. 왜 인도니까라고 말하면 일단 인도가 인구가 13억이 넘는 인구 대국이죠. 농업 생산력도 좀만 지나면 중국하고 미국도 추월할 거다. 비옥한 땅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세계 7위의 어떤 경제 대국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도 국경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히말라야 지대가 국경 지대인데 거기서도 또 전쟁이 일어났곤 하고 분쟁도 있었고 해가지고 인도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싶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활용하고 싶고 하는 어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미국이 인도의 편에 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이 인도랑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맞아요. 우선 지금 인도의 정권이 우익이에요. 보수 정권인데 지금 모디 총리가 집권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2016년이면 오바마 정권 때죠. 이 모디 총리가 보수주의이자 보수 정당의 인도인민당의 지도자인데 이미 2016년 오바마 정권 때 미국에 가서 상하원 합동 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2017년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 저번에 베트남 얘기도 했는데 베트남 다낭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 예. 그동안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고 붙였는데 네. 인도라고 하는 걸 아시아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그만큼 인도에 주목해야 하는데 미국은 예. 그런 걸 노골적으로 또 드러냈던 거고. 미군의 그러면 태평양 사령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 태평양 사령부 하에 뭐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이 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 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략이 인도를 포섭하는 쪽으로 굉장히 변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변화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 인도의 입장에서도 약간 맞아 떨어졌던 거죠. 어쨌든 뭐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는데 갈수록 증대하는 인도양과 태평양 간 연결성을 중시해 태평양 함대의 이름을 바꿨다. 또 지금은 주한미군에서 하고 있는 해리 해리스 이 사람이 당시에 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었어요. 군인인데 대사가 됐네? 맞아요. 저희 아직도 미군적인 거. 그런가 보다. 예, 어쨌든 이 사람의 한 말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집중적인 개입과 참여가 없다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의 꿈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인도 태평양으로 이 명칭을 바꾼 게 명백히 중국을 견제하겠다 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 뭐 인도는 거기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인도 태평양 전략? 예,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2018년 연말의 장면이었죠. 인도의 모디 총리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 미국의 트럼프 3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여기서 모디 총리가 세 나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건 뭐 그런 거예요.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달라. 그래서 딱 나눈 겁니다. 뭐 그러면서도 모디 총리는 같은 날 중국이나 사우디하고도 만나면서 관리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만 딱 빠지진 않겠다라고 어떤 관리형 전술을 좀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나? 미국은 어쨌든 인도 힘이 되게 필요해. 예. 그래서 막 땡기려고 하는데 뭐 인도도 나쁘지 않아. 근데 인도 입장에서 뭐 중국이랑 완전히 척지고 뭐 이런 건 이렇지 않도록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고. 예. 썩 좋은 건 아니죠. 저희 세계 평화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중국은 아프리카나 인도양 옆에 보면 바로 아프리카가 있단 말이에요. 대륙이 있는데 그 대륙을 어떤 1대1로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지원하고 원조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 싶어해요. 미국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선의 네. 그런 걸 좀 강조하는데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반발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정책이 또 가해지는 거니까 불안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인도는 뭐 패권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예. 한국이랑도 좀 관련이 있나요? 인도에 방문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 모디 총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공손하게 손 이러고 있었던 게 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었죠. 아 맞아요. 기억나네요. 예. 그때 처음 만난 거였죠.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친재벌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예, 이재용한테 면죄부 던져줬다. 그런 얘기 나왔고. 네. 어쨌든 모디는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보수 정당의 지도자고 네. 대기업 위주 정책을 또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번에 22일에 또 한국에 온다고 했어요. 모디 총리가. 이 테러에도 불구하고 오겠다. 테러가 난 상황인데도 예,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한국이나 뭐 인도나 서로 좀 중요하게 보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나? 이게 경제적인 걸 메꾸려고 하는 약간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한국에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걸 기업들을 진출시켜가지고 좀 메꾸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또 어떤 인도의 또 전략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뒤에 미국이 있을지도 모르죠. 좀. 그러면은 인도의 이런 정치적인 환경은 좀 어때요? 인도의 정치적인 환경은 복잡하다. 아 복잡해요? 네, 복잡하다는 거고 일단 표현을 하는 게 주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다? 네, 그리고 또 다당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세계 최대의 그건 뭔가요? 인도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서구식 민주주의 투표로 하는 선거제도 있잖아요. 그걸 채택하고 있고 인구가 13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많은 인구가 투표를 해서 예, 그런 거고. 대단히 큰 일이긴 하겠네. 이거 투표하고 뭐라고 해? 표 세고. 근데 인도가 아직 그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아요? 그 카스트라고 하는 게 있죠. 어. 그 제도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하는 건 아니까 제도는 아니고. 그냥 관습적으로. 예, 카스트라고 하는 악습이 남아 있는 거고.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수드라, 바이샤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런 거 별로 정당도 있나? 수드라 계급의 당 뭐 이런 건 없나? 제가 알기로는 정당은 그냥 어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알고 있고요. 예, 지금의 총리 같은 경우도 불가촉 천민 해가지고 카스트 상으로만 보면 낮아요. 계급이 낮은데 총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인 거고. 그럼 이 정치에서 복잡함은 어디서 발생되나요? 일단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때도 있었죠. 일단 1947년에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하고 난 뒤 처음에는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집권당이 계속 70년대 80년대까지 한 정당이 인도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당의 특징이 뭐였냐면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그 다음에 자와할랄 네루 그런 영국의 투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이끌어낸 애국 독립 지도자들이 그래서 정치를 이끌어 갔던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그때까지. 그럼 그때까지는 좀 진보적인 나라였나? 그때 정치의 특징은 국가 사회주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굳이 따지면 사회주의하고 가까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때 뭐 제1세계는 뭐 자본주의 진영, 제2세계는 뭐 소비에트, 공산주의 진영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어느 쪽도 편을 안 든다고 했고 제3세기라고 하는 그런 지대에서 큰 형님 같은 존재였죠.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정권이 교체됐단 말이에요. 이 모디 총리도 정권이 교체된 거고 인도 인민당은 교체가 됐어요. 지금 정권이.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는 야당이 됐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다종교 국가잖아요, 인도가. 근데 힌두교 중심의 약간 보수적인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 환경이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 당 사이에서 집권에 대한 다툼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 거라고. 어쨌든 그 다당제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어느 한 당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아요. 군수 정당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희비가 어느 쪽이 정권을 쥐느냐 그렇게 바뀌니까 압도적인 뭐 거대 정당이 있다기보다는 당이 여러 개여가지고 표를 많이 갈라놓은 상태인가 보네요. 맞아요. 인도 국민회의나 인도 인민당이 강한 당이긴 한데 그럼에도 수십 개가 되는 군소 정당들이 난립해 있고. 아 수십 개나 돼? 예. 엄청 많네. 그 중에는 인도 공산당도 꽤 규모가 커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의 중국 제외하면. 이 산악지대에서 무장투쟁 벌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무장투쟁도 해요? 예, 복잡하다고 했던 게. 진짜 복잡하네. 예. 그리고 자기가 인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대요. 인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도 내부에는 주도 굉장히 많고 상간 오지 지역에는 아직 문명이 별로 없는 원시적인 부족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족에서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죠. 아예. 인도는 뭔 나라야?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온갖 그러니까 3천여 개의 언어가 있고 3천여 개? 예. 3천 개? 예. 언어가 3천 개예요. 인구가 13억인데? 맞아요. 언어가 3천 개야? 맞아요. 민족은 200여 민족. 그래서 저희는 막 단일 민족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도는 인도 민족이라고 하기 뭔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인도라고 하는 지금 현재의 지역을 완성시킨 건 어쨌든 영국이란 말이에요. 영국이 이 땅을 만들고 이렇게 독립돼서 지금 이 땅을 지금 인도가 끌고 있는 거라서. 재밌네요. 특이하네. 언어도 많고 부족도 많고 무장투쟁도 하고 계급도 있고 예전엔 국가사회주의였고 내가 인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들을수록 이해가 안 돼. 뭐 인도에 대해서 쭉 뭐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인도가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뭐 패권 경쟁에서도 그렇고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나라예요. 인도는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도의 국부라고 하는 어떤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네루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독립적인 정신을 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도 아니다, 공산주의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뭐 UN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도 내고 제3세계의 큰 형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좋은 방향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 어쨌든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경제 성장률에 고민을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어떤 미국의 군사력과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는 건 어쨌든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용인하겠다는 건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이 전략에 미국의 전략에 동의를 하고 움직이는 거면 이 37만 5천여 명 이상의 병력이 인도양 지역에서 이 동해 태평양 지역까지 이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이 편입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마련이 되는 셈인데 그럼 결국 전쟁이나 충돌로 갈 수 있는 길밖에 더 되지 않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전처럼 제3세계라는 걸 칭하면서 분쟁과 전쟁에 맞고 어떤 중립적인 자주 노선을 거리려고 했던 지난날과는 좀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어서 예전 생각을 좀 해가지고 남아시아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고요. 네, 그러네요. 뭐 인도가 누구 편을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경제적인 것도 뭐 굳이 뭐 사실 인도는 인구가 크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판 아니었나? 인도랑 파키스탄이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에 해결되긴 참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파키스탄에 있었던 지역 자체가 전체 그냥 인도였어요. 그냥 지금 파키스탄은 자기들 지방에 있는 인더스 강이 있는데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인데 근데 파키스탄 우리가 원주다라고 하고 또 인도에서는 아닌데 우리가 원주다라고 하고 원래 알고 보면 사실 피도 통하고 살던 이웃인데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그러니까 그거 꼭 구분 져야 되나? 어쨌든 이슬람교나 뭐 힌두교라고 하는 게 나뉘어가지고 대립이 됐던 건데 근데 이것도 뭐 식민 잔재입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비롯된 불안, 다툼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싸우면 뭐해. 제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좀 무심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인도 대륙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서가 깊은 땅이기도 하고 4대 문명이 물려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힌두교, 불교의 발흥지였고 또 이슬람교도 정착을 해가지고 한때는 반목 없이 살아가던 그런 다양성이 좋은 의미로 선순환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좋은 방향으로 다양성을 잘 살려서 국가와 민중들이 잘 살아가는 인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세계에는 10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화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